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이스라엘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3월 초를 시점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2년 만에 해제됐고 백신 미접종 외국인의 입국도 허용됐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이갈렙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을 통해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말 이스라엘 정부는 새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여행객들이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했지만 새 정책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은 비행기 탑승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직후 공항에서의 PCR 검사만 실시하면 되며 이스라엘 국적자는 입국 시 PCR 검사만 받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그 외에도 방역 패스 완화 등 다양한 방역 수칙이 완화됐습니다. 베넷 총리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치명률에서 꾸준한 감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문을 닫았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문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부 관료의 말에 의하면 확진자의 수가 계속 줄어든다면 4월에 있을 6월절 전에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강제 착용법을 없앨 것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역 패스를 3월 1일 이상으로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방역에 민감하게 대응해온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상황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아동 백신 접종과 4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데서 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항을 폐쇄했으며 심지어는 자국민이 집 밖에 나오는 것까지 통제하고 대중교통을 폐쇄시킬 정도로 엄격하게 방역 규칙을 정하고 국민들을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이자 백신을 가장 먼저 국민들에게 접종을 시작하면서 2차, 3차를 거쳐서 4차까지 국민들에게 집단적으로 마치게 하는 대표적 국가였습니다. 심지어는 12살 이하 아동들에게 접종을 권유할 정도로 백신 접종에 가장 앞장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방역 패스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왔으나 새 정책에 따라 방역 패스 적용도 완화됐습니다. 그린 패스가 적용되었을 때는 미접종자들은 폐쇄형 쇼핑몰에 출입이 제한됐으며 식당에는 아예 출입을 금지시킬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지금은 세 가지 규칙을 제외하고는 백신 제한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첫째는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둘째는 그린패스 소유자만 양로원이나 요양소를 방문할 수 있으며 셋째는 외국에서 입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관광객들은 PCR 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이 관광산업과 연결돼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관광객의 입국이 완화되기도 했지만 방역 상황 변화로 인한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 경영 구조인데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과도한 정책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거의 괴멸 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경에는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관광을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백신 방역에 대한 정책 변화와 확진자들이 생겼을 때의 대처 방안들이 혼돈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관광객들이 마음껏 이스라엘을 즐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일상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방역 제한에서 서서히 푸는 것 같습니다. 세계 방역 정책에 시금석이 되었던 이스라엘 정부의 방역 정책이 강력한 통제에서 서서히 통제의 높이를 낮추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직 엔데믹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독감처럼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으로부터 일상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징표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CBN에서 보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권 문제로 국제적인 비난 속에 시작됐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지난달 끝났습니다. 일각에서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집단 학살 게임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올림픽이 중국 정부가 자국을 독재 국가가 아닌 정상 국가인 것처럼 선전하는 데 성공한 국제 행사로 기억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개막식 당일 네덜란드 방송사의 기자가 경기장 외부에서 생중계 중에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스키 국가대표 선수는 올림픽 선수촌 내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삭제하라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Olympics are supposed to be a celebration of the human spirit. That's not what this Winter Olympics was about. This Winter Olympics was about a propaganda exercise to make the regime look good in the eyes of the world. 베이징 올림픽은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비평가들은 중국이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The world's greatest athletic showcase. But just outside the show, rape, genocide, slave labor. 이런 가운데 미국 MBC 방송이 올림픽 중계 방송을 위해 제작된 광고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광고는 중국을 비판하는 광고로 인권 문제와 독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MBC는 광고에 올림픽 후원사의 로고가 노출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To call out the American companies that are funding it all. It is just shameful and disgusting that American companies are turning a blind eye and funding this. 광고에는 미국 프로농구 NBA의 에네스 칸터 프리덤 선수가 출연했습니다. Stand for freedom, defund the dictators. When you see made in China, Put it down. 터키 출신인 에네스 칸터 선수는 세계의 인권 문제를 앞장서 제기해왔으며 특히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유라는 단어를 유니폼에 노출시키기 위해 에네스 칸터 프리덤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보에 최근 미국 프로농구에서 사실상 방출됐고 일각에서는 미국 프로농구가 중국 시장을 의식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올림픽은 1936년 나치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It's worse because we didn't know much about the concentration camps then. The persecution, the genocide of the Jews had not yet begun in earnest. But we know that there is genocide in real time against the 12 million Uyghurs in the far west of China. We know that the heads of household have been arrested and sent to concentration camps, not to mention that they, along with other dissidents, are being cut up and literally having their organs harvested and sold. 1936년 세계는 베를린으로 향했을 뿐 아니라 나치 경례를 했습니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참여했고 올림픽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지도자들은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는 슈퍼볼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슈퍼볼이 열릴 때마다 함께 진행되는 조찬 모임에서는 바트 스타상이 수여되곤 하는데요. 지난해 바트 스타상을 수상한 뉴 올리언스 세인츠의 라인베커 드마리오 데이비스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ver since we came in the league, we learned about the Super Bowl breakfast and saw that it wasn't just about the game, but it reflected a life of faith, a life of family, and of football. 경기력뿐만 아니라 신앙으로도 유명한 디마리오 데이비스는 지난해 바트 스타상을 수상했습니다. It's a huge honor and a privilege just to be celebrated, by my peers, my coaches, and so many that are critical and such a heavy part of the game. So to receive those accolades means a lot. But I think for me, it's all just reflective of the kingdom, and everything that I do is about being a light for the kingdom. I just want to hear,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데이비스의 아내 타멜라는 남편의 신앙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just admire is how I constantly just see him seeking God, not just for one thing, but in every area of his life, for how he's going out on the mission field, for how he strives to serve our family. Every day I watch him get up and read his Bible. 데이비스는 평소 경기장 안팎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헬멧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새겨진 머리띠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다가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새겨진 머리띠를 제작해 지역 병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I didn't want it to be a situation where I wanted to be breaking the rules because the word tells us to submit to authority. But at the same time, I didn't want it to seem as I was hiding and I was just going to bow down to the league policy and be ashamed of my faith. 데이비스는 매 시즌마다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Just trust God and you lean into Him. He'll make everything else work out the way that it's supposed to. That doesn't always mean it's going to be hunky-dory and it's always going to work out nice and you're always going to have, this amazing, award-winning, type of thing happen. But it just means it's going to work out in your favor in the end. 오늘의 국내 단신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공동으로 주최한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기도회에선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한교봉과 KWMA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사단을 루마니아로 파견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최근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을 비롯한 총회 임원들이 경북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신방했습니다. 감리회는 지역교회의 안내로 산불 피해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고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감리회는 웨슬리 나눔재단에서 마련한 성금과 광림교회가 기증한 물품을 울진군에 전달한다고도 전했습니다. 구세군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고 임시 텐트와 급식, 세탁 지원 등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구세군은 산불 진화에 투입된 이들을 위한 컵라면과 생수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만희 사령관은 앞으로도 긴급 구호가 필요한 곳이 어디든 구세군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가 사순절 기간 걷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운동본부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 7,000보를 걷는 동안 스마트폰을 내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영적 회복과 함께 육적인 건강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지역 장로협의회가 최근 작은 교회 30곳과 선교사 5가정, 선교사 훈련원에 총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장 이봉남 장로는 코로나로 인해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선교가 위축되는 상황에 십시일반으로 선교비를 모아 전달하게 됐다며 모든 교회와 선교사들이 부흥의 새 정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